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비례 위성 정당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성 의원은 비례 무공천을 주장했는데 들어보시죠. 국민께 단 한 명의 후보도 내지 않을 테니 기형적이고 민심을 왜곡하는 비례한국당을 찍지 말아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잠시 후 1부에서 최재성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콕 찍어가지고 압수수색을 지휘한다? 검사세요? 검찰총장이세요? 그럼 신천지가 명단 치워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절차를 좀 지키세요. 법무장관이 나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코로나19는 전례 없었던 감염병이죠.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 행정이겠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 신천지 본부 대상 행정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의 핫 이슈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대란 공포가 온 국민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갖다 준 300만 개 마스크에 이어서 중국인 관광객 마스크 싹쓸이 그리고 해외 반출에 우리 국민은 둔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중국의 한 도시로부터 20만 장의 마스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 마스크에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장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 편지가 여론과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민심은 숫자다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3월 5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진보 개혁 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창당을 놓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물밑 분위기는 다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정의당 역시 심상정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반대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민주진보 진영의 비례연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무공천으로 함께 그리고 크게 가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은 단 한 명의 비례대표 후보도 내지 말아야 한다. 일단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선거구제를 왜곡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그 미통당의 기도가 비례한국당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걸 관통하는 키워드는 문 대통령 탄핵입니다. 예. 탄핵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일당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키워드에 맞게 탄핵을 어떻게 분쇄할 것인가 이런 구상으로 이 위성정당 문제도 봐야 된다. 그래서 제1당을 인위적으로 저쪽에서 소위 말해서 날치기 하려는 것을 막으려면 여러 측면에서 민주당이 그냥 비워야 된다. 예. 그래서 비례를 내지 말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 다음에 바깥에 뭐 진보 세력 움직임에 대해서도 참여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차선이 비례를 안 내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고 응원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관통하는 거는 인위적 일당을 막고 탄핵을 분쇄하는 이 기조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이 비례를 내지 말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전략적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적으로 가장 혜택을 볼 정당이 정의당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쉽게 그렇게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으로 다 투표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건 그렇습니다만. 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각자 투표를 해도 이것의 이제 합산이 비례한국당의 지지율만큼 되면 가능하다는 거지. 어느 한쪽에 왕창 몰아주고 예. 어느 한쪽이 이게 다 일방적인 힘을 주고 이런 것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한 정당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율을 38%로 봤을 때 예. 비례를 안 내서 이것이 어디로 갈 건가. 정의당이 38%를 다 먹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또 여러 이제 진보개혁적 움직임이 나눠서 먹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여러 세력이란 것은 정봉주 전 의원의 열린민주당이나 또 네. 우이종 최백은 교수의 시민을 위하여 또 뭐 손혜원 의원이 정당을 준비한다는 그런 세력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3%가 안 되면 다 4표가 되니까 예. 정의당을 제외하고 다른 움직임들은 전부 하나가 되는 것이 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과 민주당은 그 하나가 된 바깥의 개혁적인 비례 움직임에 대해서 응원하고 또 지원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정의당은 자체 비례대표를 내도 좋고 예. 민주당은 낼 필요가 없고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예. 그 당 내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비례를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양론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좀 크게 보고 이게 단순히 의석 계산기 두들기기가 아니고 예. 인위적으로 민심을 왜곡해서 일당을 하려는 아주 비정상적인 구도를 깨고 탄핵을 분쇄해야 된다는 이 큰 틀에서 보면 비례를 안 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 구도를, 그 의미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비례를 안 내야 된다는 의견이죠. 예. 토론과 논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활발하게? 뭐 3-3-5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주로 그냥 이 논쟁은 어떻게든 결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은 의원님 생각은 민주당이 비례를 내게 되면은 어쨌든 사표 논란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민주당이 비례를 안 내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승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과반수 정당이 나오기 힘든 게 연동형 비례제잖아요. 예. 그런데 일당을 누가 하느냐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분수령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정치 세력 이제 이 원내에 진입한 당들 숫자가 이제 많아질 텐데요. 예. 그러면 일당이 바깥의 상황과 맞물려서 탄핵을 추진한다 그러면 다른 정당, 군소 정당이나 정치 세력들이 휩쓸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당이 어디냐가 이후 전국의 분수령이고 탄핵의 흐름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과반수 정당이 아니고 결국은 일당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래서 당내 네.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빨리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지금 어쨌든 비례대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그렇게 따지면
정치적인 어떤 진로나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쯤은 이번에는 다 접고 훨씬 더 큰 국면이 위험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국정혼란, 국정중단 사태까지 이미 예고를 했잖아요. 반복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이제 개인의 이해나 생각들을 조금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비례를 안 내게 되면 정의당도 호응을 해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바깥에 이런 것에 절실함을 느끼고 움직이는 이런 개혁적인 비례정당 움직임에 대해서 응원하고 함께 해야지, 지원을 해야지. 그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는 정의당도 예전에 처음에 정의당이 주장하고 또 계산했던 그런 것이 지금 국면이 변했는데 똑같이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예. 그래서 정의당도 이걸 조금 더 예. 넓고 크게 보고 절실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시민사회 원로들이 만든 비례연합당, 이거 지금 정의당은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오늘까지 계속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례연합당은 어렵다고,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제 선거연합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정의당은 응원하고 지지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이제 태도와 내용이 필요한 거고요. 정의당이 그렇다고 자체 비례를 안 내거나 이런 것은 민주당하고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선거 얘기도 좀 여쭤보죠. 배현진 후보와 리턴 매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지난번 선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민심이 지난번보다 조금 안 좋지 않느냐, 그 지역구가 민주당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러니까 탄핵 이전으로 완전히 복귀한 거죠. 예. 재작년 보궐선거는 지방선거하고 함께 치러졌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누가 나와도 민주당이 승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년 가까이 거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으로 지금 복원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송파을은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보수의 텃밭이고요. 예.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했던 곳입니다. 예. 한국당과의 대결 구도에서. 예. 그래서 이번은 배현진 후보도 열심히 했는데요. 배현진 후보와 최재성 후보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다시 회복된 보수 지지가 아주 높은 한국당과 최재성의 대결이다.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무조건 되죠. 그런데 원체 보수 지지율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도 민주당이 참 버거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국당과 최재성의 개인적인 점수, 개인적인 평가, 이거의 싸움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